책을 사서 같이 언박싱 해보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약 구매한 신작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산 책은 김혜란 작가의 소설집 안녕이라 그랬어입니다. 김혜란 작가님이 워낙 유명하시고 또 저 또한 너무나 좋아하는 작가님이셔서 신작 소식을 듣고 바로 예약 구매를 한 책입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사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작가님 소설 중에서 침이 고인다 빼고는 다 읽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님의 소설은 비행운이랑 이 바깥은 여름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 두 권 다 단편 소설이고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작가님의 장편보다는 단편이 좀 더 제 취향이라서 이번 소설집이 특히 더 기대가 됩니다. 워낙 기다렸던 신작 소설집이라서 아마 이번에 샀던 책들 중에서 이 책을 가장 먼저 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구매하면서 100포인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어텐션 북도 같이 포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구매할 때 굿즈는 잘 사질 않는 편인데 이 어텐션 북은 10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용이 은근 알차서 그 선택 사항에 있으면은 항상 같이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소설집을 다 읽고 바로 이 어텐션 북도 같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요. 이스라 작가의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입니다. 이 책도 출간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예약 구매한 책이고요. 이스라 작가님은 구독료를 받고 이메일로 글을 보내는 그런 서비스를 개척하신 것으로도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 글들을 묶어서 책도 출간하시고요. 그런 배경을 생각하고 이 책의 제목을 봤을 때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라는 이 제목이 전혀 과장되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 책에는 작가님이 창작자, 프리랜서, 출판사 대표로 일을 하면서 주고받았던 수많은 이메일을 토대로 이메일 글쓰기의 실용적인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목차를 보니까 투고 메일, 필승 전략, 수정 요청 메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사양하는 이메일 작성 기술 이런 소제목들이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즐겨 듣는 오디오 매거진 조용한 생활에서 작가님이 진행하셨던 코너에 한번 작가님이 그 이메일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몇 달 전에 들었던 거라 기억은 자세히 안 나지만 그런 이메일 쓰기에 대한 기준 같은 걸 잠깐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 아마 이 책을 집필하셨을 때라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지금 와서는 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내용이 좀 정리된 글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야 뭐 작은 채널이지만 그래도 간간히 그 메일을 주고받을 일이 생겨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정말로 그 이메일에 관련된 책이 출간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 책을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책을 사면서 또 포인트로 이스라와 이야기 장수의 대만 책 여행기 같이 한번 이것도 구매를 해봤는데요. 작가님이 대만 여행을 가셔서 찍은 사진들인가 봐요. 이렇게 사진이 많이 실려 있네요. 예전에 저도 대만 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서 되게 익숙한 배경들이 보이기도 하네요. 이 책도 이 책이랑 같이 즐겁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박스입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다음으로 산 책은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입니다. 제가 요즘 믿음사 TV에 세문전 독서클럽을 즐겨보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다룰 책이 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더라고요. 마침 예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이기도 해서 이번 기회에 읽어보려고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책을 먼저 읽고 그 책에 대한 영상을 보는 게 더 재미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얼른 읽고 세문장 독서클럽도 시청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예소연 작가의 소란한 속삭임입니다. 이 책은 예소연 작가의 영원의 빚을 져서 이 책을 읽자마자 바로 장바구니에 담은 책이고요. 이번에 책 사면서 같이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소연 작가의 소설집 사랑과 결함부터 시작해서 이 영원의 빚을 져서까지 읽고 나니까 다음 신간이 나오면 계속 찾아서 읽고 싶은 작가님 중에 한 분이 되신 것 같아요. 신작을 또 기다리면서 이 책도 얼른 읽어봐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책인데요. 포로스터의 바움가트너입니다. 포로스터의 생애 마지막 작품이고 또 포로스터의 일주기에 맞춰서 최근에 출간된 소설이죠. 이 소설은 은퇴를 앞둔 한 노교수의 이야기라고 하고 유작인 만큼 노년이 된 작가의 사유도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권의 책을 이번에 구매를 했고요. 책을 살 때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이번 책들은 유난히 더 빨리 다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지런히 읽어보고 또 책에 대한 감상은 또 다른 영상에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찬 브랜드에서 북커버를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비닐 소재로 되어 있어서 방수 기능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받은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인데 미눔사 세계문학 전집을 한번 끼워볼게요. 이 정도 공간 남기고 넉넉하게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주머니가 있는데 인덱스 같은 걸 이렇게 넣어서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커버가 여기 손잡이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북커버 하나만 이렇게 들고 다니기에도 편할 것 같고, 아니면 저는 대중교통에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을 때 이렇게 급하게 나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손잡이만 딱 들고 나가면 되니까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혜란 작가님의 소설 안녕이라 그랬어, 이 책 다 읽었어요. 8년 만에 소설집이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읽어보니 역시 기대만큼 좋았습니다. 제가 한 20대 때부터 작가님의 소설을 이렇게 쭉 따라 읽어왔는데요. 작가님과 비슷한 세대이다 보니 뭔가 함께 나이 들어가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초기작들과 비교를 해봐도 이 등장인물의 나이대가 점차 늘어나는 것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김혜란 작가님의 소설은 꾸준히 좋긴 했지만 초기작들은 뭔가 좀 발랄하고 반짝반짝했던 그런 느낌이 들었던 반면에
최근작으로 갈수록 좀 더 서늘하고 좀 깊어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번 소설집에는 집을 두고 경제적 차이를 느끼는 이웃 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전세 사기를 당한 부부, 아니면 나이가 점차 들어가는 부모님과의 관계, 직장에서 중간 관리가 된 입장 같은 것들이 이 소설 곳곳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설집인 홈파티에서 연극 배우인 이연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인물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연이 여러 인물에게 자신의 몸을 빌려주며 깨달은 사실은 단순했다. 그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리에 서보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라는 거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오해와 갈등이, 드라마가 생겼다. 이런 문장을 읽다 보면 정말 깊이 공감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또 좋은 이웃이라는 단편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셋집을 나가야 되는 나가 이야기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젊은 시절 나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는데 요즘은 자꾸 재산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그래야 나도 내 가족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불안이 들어서요. 그런데 얄궂게도 남의 욕망은 탐욕 같고 내 것만 욕구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문장들을 또 읽고 나면 제가 감추고 싶었던 어떤 마음을 좀 들킨 것 같아서 뜨끔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뒷표지에 신영철 문학평론가가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요. 누군가를 사회학자라고 규정할 자격이 사회학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면 나는 김혜란이 오랫동안 사회학자였고 이제야말로 유감없이 그렇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뒷붙이기를 이렇게 사회학자라고 부르는 게 또 최선의 평가일 수는 없으며 문학이라면 재현은 표현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신영철 평론가님의 말씀처럼 김혜란 작가님은 우리 사회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작가님의 예리하고 깊은 시선을 덧붙여서 이 소설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정말 공감되고 좋았던 문장들이 많았던 소설이었고요. 또 신작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신작이 나오면 계속해서 따라 읽고 싶은 작가님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러면서 또 새삼스럽게 작가님과 같은 세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기쁘기도 했습니다.